안녕하세요. 그냥차 디지털 노마드 모모입니다. 유럽으로 출발하는 날까지 딱 2주 남은 시점이에요. 저희는 독일로 들어갑니다. 왜 독일로 가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솔직하게 큰 이유는 없고요. 아무래도 디지털 노마드니까 위치나 시간에 대해서 좀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티켓 가격만 괜찮다면 유럽 어디든 일단 들어가서 거기서 이동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작년에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지만 티웨이에서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 표가 한 30만 원대인 적이 있어요. 그 마지노선이 6월까지인가? 그랬어요. 바르셀로나는 5월까지인가 그랬고 이번에는 평소랑 좀 다르게 저희가 겨울까지 유럽에 있을 거라서 5월부터 유럽으로 넘어가면 거의 8개월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최대한 좀 뒤로 가자, 6월 말쯤에 가자 했던 게 지금이었습니다. 아무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티웨이가 취항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당 한 34만 원 정도 해서 티켓을 끊었고요. 물론 편도입니다. 얼마나 지내다 오세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딱 정하지는 않고 열려 있어요. 편도 티켓으로 들어가서 계속 편도로 이동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좀 예외적으로 들어오는 티켓을 끊었습니다. 왜냐면 4월 달에 비행기 값이 많이 오를 거라고 계속 예보를 했잖아요. 그때쯤에 한창 비행기 표를 지켜보니까 이미 3월 초랑 중순에도 비행기 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차피 1월까지 있는 이유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한국에 들어오자 해서 파리에서 한국 들어오는 티켓을 둘이 합쳐서 한 130만 원 이렇게 끊은 것 같아요. 이 루트도 어떻게 정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그때 원하는 곳을 선택하기는 해요. 다만 이렇게 오랫동안 디지털 노마드로 살면서 아예 안정하고 지내보니까 일하면서 좀 바쁠 때가 있잖아요. 그 시기가 겹쳐버리면 어디로 갈지 아무 정보가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유럽 발칸반도 쪽에서 지내면서 느낀 건데 바로 옆 나라 가는 건데도 의외로 교통편이 불편한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다음 움직일 것까지 생각해서 동선을 잡고 최대한 여러 선택지를 미리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의가 아니냐 막 물어보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단지 저는 제 맘대로 가기 위해서 미리 수집을 해놓을 뿐이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는 거는 프랑크푸르트에 들어가니까 아마 그 다음에 드레스덴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다음 목적지가 프라하, 체코거든요. 이 동선 짠 것도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제가 로망이 있어요. 여름철에 산악지대에 가서 지내보고 싶은 거예요. 더위를 되게 많이 타고 습한 것도 너무 싫어하는데 지대가 좀 높은 곳에 가면 여름이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전에 유럽에 갔을 때 브라쇼브라는 곳에 가서 지내보니까 엄청 만족스럽지는 않았어도 확실히 다른 도시보다는 시원했어요. 그걸 느껴보고 나니까 다른 데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과연 어떨까? 후보로 원래 고민했던 거는 소피아의 반스코. 반스코 같은 경우 특히 여름철에 디지털 노마드 컨퍼런스가 열려서 노마드들 사이에서는 유명한데요. 반스코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반스코 말고 다른 곳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반스코로 가는 루트 자체가 제가 좋아하는 루트는 아니었어요. 다른 곳으로 어디로 갈까 비슷한 곳들을 알아보다 보니까 세르비아 남부 쪽에 코파오니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겨울철 스키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 그런 곳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름철이 일단 시원하고 무엇보다 리조트 단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코파오니크의 대형 리조트 단지 한 곳으로 갑니다. 40일 지낼 건 미리 예약을 했어요. 여길 끝냈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어떻게 갈까 요걸 찾으면 됐는데 그래서 나온 동선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드레스덴으로 다시 드레스덴에서 체코로 거기서 부다페스트로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부다페스트하고 베오그라드는 다 여러 번 가봐서 잘 아는 곳이니까 어차피 코파오니크를 가려면 베오그라드에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래 지내는 곳과 짧게 지내는 곳이 항상 차이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독일부터 코파오니크까지는 거의 한 도시에서 한 3, 4일 정도씩만 지내요. 어쨌든 거기서 지내는 것도 다 생활비고 숙박비가 들어간다면 오래 지내는 건 동유럽이나 발칸반도 쪽에서 그리고 그 사이사이의 기간을 이용해서 유명한 곳들은 좀 짧게 다니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런던에 갔어요. 런던에서 한 달 살기를 한다면 일 못할 것 같아. 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빨리 나가서 놀아야 되고 더 많이 봐야 되고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약간의 강박도 좀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곳들은 그냥 짧게 가서 최소한의 일만 하고 아니면 가기 전에 미리 일을 다 해버리고 3박 4일을 신나게 여행하고 즐기고 관광객으로 다니다가 다른 곳에 가서는 한 달 정도 머무르면서 또 조용히 이 일 집중하고 저희 생활에 집중하고 이런 패턴으로 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도시들을 정하는 기준 중에 어디로 갈지 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디지털 노마드들의 추천을 받는 거예요. 주변에 디지털 노마드가 없을 때는 노마드 리스트라는 사이트를 참고하면 좋고요. 저는 이제 그래도 디지털 노마드 짬바가 있으니까 주변에서 다녀오신 분들이 이야기해주세요. 그럼 저는 거기를 기억해 두죠. 왜냐? 디지털 노마드에게 인터넷이 너무 중요한데 그냥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인터넷 괜찮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카톡 되고 이미지 보내고 이런 정도거든요. 저처럼 인터넷 속도에 민감한 디지털 노마드들에게 물어보고 거기를 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이탈리아 쪽을 적극적으로 가지 못했다. 세르비아 코파오니크에서 40일 지낸 이후에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 밑에가 코소보이고 그 밑에 북마케도니아가 있습니다. 전에 추천하는 여행지 탑3 했을 때 오흐리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또다시 가고 싶어서 이번에도 9월 한 달 예약해놨어요. 오흐리드도 마찬가지로 북마케도니아 수도인 스코페에서 가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스코페에 가서 며칠 지내고 오흐리드에 가서 한 달 정도 지낼 예정입니다. 아마 10월쯤 될 거예요. 이때부터의 일정은 아직은 정하지 않았는데요. 대부분의 발칸반도 나라들은 다 갔는데 아직 알바니아를 못 가봤어요. 그래서 아마도 알바니아 해안 도시 중에 한 곳에서 한 달 정도 지내고 나서는 거기 해안에서 페리를 타고 이탈리아 남부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탈리아 남부 쪽에 넘어가서 아마 또 짧게 여행해보고 그리고 나면 여기서 두 가지를 고민 중인데요. 프랑스 남부 쪽에서 겨울 시즌을 지내볼까 아니면 아예 스페인 남부로 넘어가서 모로코를 다녀와 볼까 고민하고 있어요. 모로코에는 사막도 있고 좀 따뜻하다고 해서 가보고 싶기는 한데 저희가 1월에 스페인에 가는 일정이 이미 있어서 11월쯤에 모로코를 가고 또 스페인을 가기에는 일정이 겹칠 것 같은 거예요. 1월에 꼭 스페인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결혼 기념일 10주년이어서 처음에 신혼여행을 스페인으로 갔었거든요. 1월 초에 그때를 다시 재현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파리로 가서 파리에서 며칠 또 지내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또 미정인 계획이 많고 어떻게 바뀔지 솔직히 몰라요. 저희도. 그렇지만 어떤 기준으로 다음 장소들을 정하는지를 말씀드려보고 싶었고 하반기 일정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남겨놓으면 저도 나중에 제 계획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알 수 있잖아요. 혹시 디지털 노마드의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뤄볼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무밍슨!